신태용 감독은 2026년 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식을 앞두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6월 27일에는 2026년 월드컵 3차 예선 조별 예선 추첨이 진행된다. 동남아시아에는 이번 예선 라운드에 참가하는 두 대표, 즉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반다오 팀이 새로운 형식에 따라 월드컵 3차 예선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는 쿠웨이트, 북한과 함께 마지막 시드 그룹에 속한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대륙에서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추첨식에 앞서 신태용 감독은 피파 랭킹을 보면 쉽지 않은 경기가 없을 것으로 안다. 순위는 134위로 3라운드에 진출한 팀 중 최하위에 속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꿈이나 선수들의 꿈을 가로막는 요인은 아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남아 축구에서는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을 비롯해 실력 있는 감독들이 대거 배출됐다. 2018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한국 출신 신태용은 글로벌 축구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이 됐다. 그러나 그가 한때 동남아시아 축구의 낮은 지역으로 여겨졌던 팀인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사령탑 제1을 수락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인도네시아 축구는 성적 부진과 조직 불안정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은 그의 투지와 독특한 코칭 스타일로 팀의 모습을 점차 변화시켜왔다. 신태용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체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완전히 새로운 축구 철학을 인도네시아에 가져왔다. 그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배운 가혹한 신체 훈련과 철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체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강력한 팀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은 당장 찾아오지 않았지만 인내심과 올바른 전략으로 신태용은 점차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지휘하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3차 예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이것은 이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자 경기장을 찾은 8만 명의 관중이 함께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감동과 뿌듯함을 자아냈다. 신태용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축구 문화와 철학을 이 팀에 적용한 점이다. 팀 정신, 규율 및 결단력은 그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과학적인 식단과 운동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혹독한 신체 훈련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도 가져왔다. 그는 선수들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인 셰프를 고용해 매 경기 전 최고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선수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단결시키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태용은 신체적, 기술적 변화는 물론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는 항상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어떤 상대, 심지어 가장 강한 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끊임없는 투지, 결단력, 승리에 대한 열망은 인도네시아 팀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팀이 지역의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경기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평가를 받는 팀들과 마주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여전히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고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투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열리는 2024 아세안컵, VAFF컵 조추첨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팀이 서로 다른 두 시드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김상식 감독과 신태용 감독에게 경기장에서 바로 맞붙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 스테이지, 김상식 1976년생, 감독과 신태용 1970년, 감독은 성남 구단에서 활약하며 많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서로 낯설지 않다.
신태용 씨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 구단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해 295경기에 출전해 76골을 넣었고, 김상식 씨는 중앙 수비수로 활약해 성남 구단에서 195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다. 기간 1999에 2008. 김상식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불타고 맹렬하여 살모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태용은 땅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기술적이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성남 클럽에서 2001년과 2002년 2연속 K리그 우승을 함께했고 1999년 FA컵, 2002년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다. 신태용은 2005년 퀸즐랜드 로드 클럽에서 뛰기 위해 호주로 이주했고 2008년까지 이곳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신태용 씨가 호주로 가면서 김상식 씨는 점차 클럽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됐다. 성남 2006년 K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신태용 씨가 성남 클럽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갈등이 터졌다. 구단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신태용 감독은 연봉 삭감을 위해 2009년 초 두기둥 김상식 32과 이동국 29을 전북 현대자동차 클럽에 매각했다. 당시 김상식 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태용 씨에게 밀려나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감독은 성남 클럽과 경기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은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다. 전북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졌다고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장 김상식은 2라운드 결승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성남팀을 3에서 1로 꺾고 전북 클럽을 2009년 K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전북 클럽 창단 이래 첫 우승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후 신태용 감독은 성남을 2010년 AFC 챔피언스리그, 2011년 한국 FA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2009년 전 동료 김상식에게 패한 것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다. 리더십 측면에서 신태용 감독은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이끈 경험이 풍부하고 유명하다. 여기에는 독일팀을 상대로 충격적인 2에서 0 승리도 포함됐다. 김상식 감독은 유소년팀이나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없다. 김 감독처럼 해외 활동 경험이 없는 48세 감독에게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대결은 여전히 기대된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 이후 동남아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감독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가 베트남과 맞붙을 때마다 박항서 선배를 상대로 승리한 적도 없고 골도 넣지 못했다. 그 결과 자카르타에서 열린 AFF컵 2022 준결승 1차전 0에서 0 무승부 이후에도 악수를 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때때로 긴장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떠나고 필립 트루시의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베트남을 3차례 꺾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5골을 넣으며 인도네시아를 이끌었다. 그 결과 필립 트루시의 감독이 떠나고 김상식 감독이 자리를 잡았다. 김 씨는 확실히 경험이 부족하다. 하지만 선점자 2점으로 인해 아마도 박항서 씨는 후배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줄 것이며 또한 같은 대표 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아세안컵에서 어려운 조에 속하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팀의 대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김상식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대결은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계와의 좋은 관계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항상 그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친밀함과 친근함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 팀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태용은 초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는 이 팀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륙과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다. 그가 목표로 하는 다음 목표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월드컵 출전권 획득이다. 한국 전략가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4차 예선 진출권을 놓고 3, 4위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과 일본 3명 중 1명을 만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란. 셋 중에서 한국이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인도네시아가 맞붙었던 상대를 만나면 3, 4위 경쟁도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3차 예선이 종료된 후 계속할 티켓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3위 또는 4위를 획득해야 4차 예선, 5차 예선, 그리고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축구에서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오고 있다. 그의 결단력, 재능, 독특한 코칭 철학으로 그는 인도네시아 팀을 약한 팀에서 이 지역의 강력한 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성공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자부심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적 가치와 축구 철학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신태용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은 어떤 팀이라도 결단력과 인내심, 올바른 전략을 통해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인도네시아 축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하자. TV360 채널의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시려면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